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미 동부 시간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밤, 한국 시간은 5월 21일 화요일 아침, 미국 정치농장 38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농장 염소 아저씨입니다. 너구리님은 여전히 한국 방문 중이시고 뉴저지에 양이님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아직도 기침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일단 감기라고 하니까 좀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은 놓여요. 예,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렇게, 그래도 양이님은 젊으시니까 이렇게 회복이 빠르시네. 어쨌든 요즘 감기가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린다니까요. 다들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뉴저지 양이님이 오늘 정치농장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분을 모셔왔어요. 양이님이 오늘 모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지금 저희 지난주에 했던 방송을 들은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토착 외구와 라인 사태에 대해서 공부해 가지고 말을 할 때 아무래도 제가 별로 지식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어떤 분의 그런 정보를 얻으면 좋을까?' 하다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공감이 되고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나오셔서 직접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세상에 너무 영광스럽게 우리 교수님께서 기꺼이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겠다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되고 정말 다들 주위 사람들이 정말이냐고 너무너무 다들 신기해했어요. 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미주 한인 동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서울의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에 1988년부터 살고 있고요.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남자 아이 둘은 한국 군대도 잘 다녀왔고 사람이 와우. 되어서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아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한인 분들은 미주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대학도 다니셨지만 한국으로 건너와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시고 독도문제 연구소장 역임하시면서 일본계 한국인이십니다. 영어로 저페니스 코리안이고 저희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인이 됐고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일본을 떠나서 한국인이 되는 이렇게 바톤 터치 이런 식으로 지금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호사카 교수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지 교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호사카가 성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성이 유지는 호사카시고. 이름이고요.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호사카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습니다. 네네. 자, 양희님 궁금하셨던 점 한번 네.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호사카 교수님한테 듣고 싶었던 가장 궁금했던 거 토착 외구란 무엇인지. 요새 좀 화제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래 도착외교라는 말은 1908년쯤에는 이미 나와 있었던 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뜻은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아주 심하게 드는 그러한 진일파를 도착외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제가 가끔 말하는 도착 외교는
그 뜻이라기보다 1945년 일본이 패전을 했지만 그때 일본인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운명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서 한국에 남은 일본인들, 잔류, 그러니까 한국 잔류 일본인들, 그것을 저는 오히려 요새 도착 외교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definition, 명시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참 좋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의 세력으로 지금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비록 그 독재자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우리의 받은 피해라든가 이런 얘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포를 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한 맞아요. 90년대부터 이상하게 감히 일본이 뭐 한국을 식민지에서 뺏은 게 아니라 도와줬다 뭐 이런 논리들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돼서 백주 대낮에도 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뉴 라이트 무브먼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은 그냥 뭐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호사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떤 사람, 실체, 정의를 내려주셔서 그게 좋네요. 요즘 예, 우리가 보면은 말씀하신 그 토착 외구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용화대라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있는 게 아닌가. 저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의심이 되거든요.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 그래서 요점은요. 그러면 그 1945년 패전했을 때 여기 한국의 고려 일본인들 중에서 어떻게 남을 수가 있었는가라는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1945년 일본이 패전했을 때 먼저 일본 정부의 반침 자체는요, 일본에 돌아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정착해라. 왜냐하면 일본에 돌아와도 일본도 상당한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 당신들을 돌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시 한국에 고려하고 있었던 일본인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국에 그냥 남도록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돕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당시 조선 전독부 사람들은 일본인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한국인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처음은 그 손진우를 찾았는데 거절을 당해가지고요. 그 다음 여운형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운형 선생님은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대신 지향 유지 권한을 그렇게 조선 전독부한테 넘겨받았습니다. 사실 조선 전독부는 여운형한테 항복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공익준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운형 씨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검준의 목표 중 하나는 일본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기 전, 그래서 8월 15일부터 9월 중순, 사실상 9월 25일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40일 정도는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이나 만주에서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움직임은 남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일본군이 남아 있어서
일본군 그리고 조선 전도부 그리고 거기에 여운형 쪽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인들은 그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일본 정부에서는 잔류해라 라는 반침이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으로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고액의 돈을 만든 일본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남는 게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일본인들은 폐해를 비밀리에 준비하여서 일본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 미 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미 군정도 일본인에 대한 통제나 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미 군정은 조선 전도부 그리고 조선 전도부는 그러한 일본인들을 돌봐주는 일본인 세화회, 이것은 돌봄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출범시켰고 거의 모든 업무를 일본인 돌봄회가 이제 맡았습니다. 네, 이 사람의 목표는 처음은 그 한국에 잔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삶도 하고 일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인 지원회라고 할게요. 알기 쉽게 일본인 지원회의 회장은 당시 일본의 재벌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재벌의 회장들이 각지에서 맡았습니다. 당시는 일본 재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부회장이나 아래 있는 사람들도 모두 일본의 당시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돌아가는 그 일본인이나 여기에 잔류하고 싶은 일본인들의 희망을 다 듣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미 군정이 9월 25일이 돼가지고 일본인들은 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채산 처분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있어서는 황금기는 40일간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그 재산을 처분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고 감시도 통제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쉽게 말하면 9월 25일에 미 군정이 또 이러한 발표를 합니다. 일본인들은 모두 일본에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때 갖고 갈 수 있는 재산은 1,000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엔이라는 것은 현재로 말하면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일본인들이 남한에는 25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200만만 갖고 그냥 전직하게 일본에 돌아갔을까요? 그때 일본인들은 특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역시 당시의 재벌가들이었거든요. 그런 재벌가가 200만 원만 갖고 그냥 일본에 돌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한국에 남았습니다. 일단 기록에 의하면 1947년 1월까지 재벌가들은 일본인 지원의 임원들로 여기에 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본인 관리들도 1946년 4월까지는 대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감시나 통제가 없는 상황, 당시 제한 일본인을 지원하는 단체가 모두 일본인 단체였다라는 면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여기에 혹시 남고 싶다면 그러한 여유는 짧게는 4개월 반, 길게는 1년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시 일본인이면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그냥 천엔만 갖고 일본으로 갔을까요?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였어.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었겠죠. 일본인 관리들이 아직 쭉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호적을 위조하거나 혹은 죽은 한국인의 호적을 그냥 넘겨받았거나 당시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단히 유명한 한국인은 저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다. 저는 그게 찬식해명을 한 일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지만 아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정확하게 일본인이었고 그때 통명으로 사용한 한국 이름을 한국 성을 그대로 성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당시 한국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기타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할까 합니다. 예. 하여튼 뭐 로비도 했을 것 같아요. 미 군정을 상대로. 미 군정이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 당시는 사람 통하고 돈을 써서 막 혜택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예,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원회가 주로 한 임무는요. 미 군정하고의 그 협의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비호 하에 당시 잔류 일본인들, 고려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민들이 일본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고생하기는 했지만 감시당했다, 통제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하튼 그 일본이 패망해서 다 일본으로 돌아간 줄만 알았지 이렇게 잔류한 사람이 있고 또 사실상 그 당시 모든 기업 돈 버는 사업들은 일본인들이 다 했을 텐데 진짜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돈들 다 놔두고서 일본으로 갈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좀. 인천 혹은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들은 한반도 각지에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이동도 그 일본인 지원회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혹시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도 그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 지원회였고요. 한국 쪽에서 그곳을 미군정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서 다른 지역에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일본인 지원회의 첫 번째 방침이 새로운 일본인 마을을 건설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치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 그 땅에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 몰아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세우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총칼로 뭐 말살시키는 뭐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잔류한 일본인들이 그냥 자신의 자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뭐 자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가급적 숨기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왔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그러한 이제 친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어떤 계기는 무엇일까요? 잔류한 일본인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신분을 위조하거나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한국에 잔류를 했죠.
그리고 당시는 또 패전 직후에는 모든 한국인들이 일본인 이름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창씨 그리고 개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장씨 그러니까. 개명. 구별이 안 그러니까 됐겠어요. 예. 예, 누가 진짜 한국인지 음. 일본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일본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말하고 일본말이 섞여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인 지원회가 잔류를 하기 위한 일본인을 위해서 오히려 한국어 간습소를 여러 곳에 세운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섞여서 살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후에 조선 한국 사회에서 유력자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나 조상들은 조부모들은 그 말을 숨기면서도 자식들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력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러한 입장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밀을 충분히 지키면서요. 그래도 자손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부모님의 내력을 감지하게 되고 일본에 대한 상당한 그 호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가난했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벌가 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당시의 재벌가예요. 현재 재벌가는 아니고 돈이 있었던 일본인들은 그것을 10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마지막에 조선조 전독 아베 노부유키는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일본으로 졸수하지만 다시 돌아오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다시 돌아올 경우는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반을 그러한 잔류 일본인들이 닦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소름이 끼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잔류 일본인들이 분명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독도 문제라든가 뭐 최근에 라인 문제라든가 저 교수님 생각에는 어때요? 지금 현재 독도나 이런 라인 사태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친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그 한국의 뉴라이트라는 세력이 많아져 가지고 그들 중 일부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라든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였다라든가 간쟁치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 이야기고 일본에 가서 노동한 한국인들도 일본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라든가 또 일본군 위안부는 손노예가 아니었고 손노동자로 돈을 벌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한국 분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 그런 사람들은 일부는 현재의 한국 정부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일본 극우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는가를
라는 것은 첫보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일본 주장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기념일에 일창기를 또 개양하는 사람 같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갑자기 이러한 현상이 요새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혹시 잔류한 일본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그러한 세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세력은 일본에 극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의 많은 일본 세력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는 데 협력을 할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한국의 전체 선거를 계속 회성해 나갈 것이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제 규모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을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분명히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더 좋을 거다라고 저희가 느꼈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2년 만에 일본은 한국 때문에 한국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을 지렛대로 해서 일본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답답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뭐가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이 거의 5, 60년이 넘는 거죠. 그 시간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을 대변해주고 자기네 목소리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사카 교수님께서 혹시라도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나 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 혹시 잔류한 일본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독도는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라든가 이거 일본 논리 그대로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계속 괴롭혀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매춘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또 돈조하거나 그리고 간제치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왜 돈을 요구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느냐라든가 말이 안 되는 완전히 이게 일본 극우의 한국을 멸시하는 논리거든요. 그런 말을 물론 잔류한 일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하면 안 되는데요. 적어도 혹시 잔류한 일본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전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말 자체를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본 세력이 한국을 먼저 이념적으로 전신적으로 점령할 그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6년 일본의 극우들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문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뉴라이트 세력이 한국에서 거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8년
정도 됐죠. 굉장히 많이 거진 것이고 일본의 지원이 실제로 있다라는 문서까지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도와주시는 한국분들 그리고 각지의 한국계 많은 분들은 한국을 여러 면에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깝고도 먼 이웃.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일본을 정확하게. 그런데 호사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확실히 이제 진짜 어떤 문화, 어떤 종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주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그냥 뭐 언론에서 본 거, 뭐 이걸로만 해서는 다 이해가 안 가요.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본도 굉장히 특이한 나라 아닙니까? 많이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치적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그 근성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인데, 역시 그렇게 일본에서 사셨고, 일본인으로 사셨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셔서, 그거를 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야 비로소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서 호사카 교수님께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은 공감이 더 가요. 미주에 살지만 우리가 정말 미국 뭐 겉으로만 알지 진짜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열광하고 하는 것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서로가 이렇게 깊숙이 아는 사람끼리 정보를 나누고 서로 알려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미주 동포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양희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수고하셨어요.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